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인테리어 일을 두고 회사와 고객이 갈등 상황에 놓이면서 소송을 생각해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2년 정도 진행했던 소송이 끝이 났어요. 오늘은 이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일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이런 경험이 없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순수하게 제 기억에만 의존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왜곡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인테리어 일을 한 지 20년이 좀 안 됐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생기는 갈등으로 고객에게 소송을 걸렸던 적도 있고 제가 직접 소송을 걸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소송이 진행이 되면 대부분 이쯤 하면 됐다, 실익을 생각해서 조정을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번 소송건은 좀 달랐어요.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어왔고 역시나 중간에 상대방이 조정 신청을 했는데 저는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변호사에게 이 소송은 끝까지 가겠다고 했어요. 금전적인 출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소송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한 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미움 때문이었어요.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고 생전처음 검찰청도 다녀왔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당사자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게다가 이 상대방은 저하고 처음 공사를 했던 것도 아니고 이 소송이 걸렸던 공사는 세 번째 공사였어요. 몇 년 전에 처음 찾아와서 공사를 부탁했을 때는 이분들이 예산이 너무 작았어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예산이어서 거절을 했는데 젊은 사람 한번 살려달라라는 취지로 조르고 졸르셨어요. 그래서 재능 기부하듯 원가 공사를 해드렸고 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꽤나 보람이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두 번째 공사도 의뢰를 하셨어요. 두 번째 공사쯤이면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상황이 나아져서 하는 공사는 아니고 앞으로 사세가 좀 더 확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공격적으로 매장 오픈을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역시나 이번에도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이때도 저는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첫 번째 공사하고 비슷하게 재능 기부하듯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순수하게 좋아해 주셨고 정말로 이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두 번째 공사를 진행을 하고 나니까 상황이 더 좋아지셨나 봐요. 그 이후로도 매장을 한두 개 정도 더 내셨는데 그때는 저하고 하지 않고 뭐 직접 하셨는지 타 업체에 의뢰를 하셨는지 한두 군데 정도 매장을 더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는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죠.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상황이 어려워져서 확장했던 매장은 접었고 지금 저희가 했던 두 번째 매장도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때는 제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정말로 이 공사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오지랖이 뭔지 또 사정을 하니까 이번에도 바보처럼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게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이번 사건의 전조였는지 이 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하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1차 보수 시도를 했는데 1차 보수에서는 발생했던 하자가 잡히지 않았어요.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일정을 이 고객분과 조율을 하는 과정 중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 일정을 잡기도 어려웠고 또 고객이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셨어요. 이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고객이 두 분이셨어요. 부부셨는데 그 중에 한 분한테 그러면 우리가 일정을 잡기 너무 어려우니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고치셔라. 그리고 나서 발생한 비용은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정산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마라고 해서 협의를 봤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저한테 소장이 날라왔더라고요. 소장을 보니까 내용의 골자는 전체 공사 비용의 2배 가까이 되는 비용을 저보고 손해배상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소장을 받아들고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은 배신감이었어요. 야,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을 수 있는 모든 증거 자료를 다 찾아 모은 다음에 같이 맞대응을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자료를 모으면서 상대방이 보낸 문서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정말로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올랐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갚아줘야 하나, 이런 감정밖에는 남지 않더라고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서류가 몇 번 오가는 사이에 상대방한테 조정 협의가 들어왔어요. 저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이 소송은 무조건 끝까지 가보고 싶었어요. 얼마간의 출혈이 있더라도 저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미웠었거든요.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동안 우리 측 변호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소송은 다소 악의적이라서 판사가 그 판결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었었어요. 현장 검증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면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얼마 전에 드디어 1심 판결이 났어요. 근데 1심 판결이 나고도 항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한 2주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에 그 상대방이 저한테 청구했던 비용의 한 15% 정도를 배상하라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소송 비용은 제가 25%, 상대방이 75% 부담하는 걸로 해서 1심 판결이 났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끝이 난 거겠죠. 저희 쪽 변호사가 예측했던 그대로 판결이 나왔어요. 저도 출혈이 있지만 상대방 측에서도 뭐 득이 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시간도 낭비했고 그렇다고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일찍 고쳐서 활용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으로 더 많이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분도 허투루 시간을 보낸 거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테리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면 가급적이면, 그리고 조금 손해본다는 느낌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인테리어 소송은 결국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감정 소모하고 사람에 대한 미움만 남게 되더라고요. 저하고 소송했던 이 사람은 제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 역시 마음도 다쳤고, 제가 제 고객을 상대하던 그 순수한 마음도 어느 정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객과 상담을 할 때 어느 정도 보호벽을 치고 상담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은 일로만 봐야겠구나 하는 좀 건조한 생각도 들어요. 또 이제는 그 누가 부탁을 하더라도 절대로 도와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됐어요. 결국 이번 소송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마음만 다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